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여성보육과를 비롯한 5개 부서의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현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광재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유현미 배다리 도서관장입니다.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자료 2권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생활 밀착형 여성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성별 영향평가 및 양성평등 공모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심 패키지 지원과 무인 택배함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다양한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별 복지 수혜 형평성을 고려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서부 복지타운 내에 가족센터 분관과 외국인 상담소를 운영 중이며 외국인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인 글로벌 센터 건립을 2025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시 어린이집 현황은 4월 말 기준 총 395개소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27%이며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 아파트를 중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7개소를 개소하였고 하반기에는 5개소를 추가 개원할 예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고 부모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어린이집 27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되고 있는 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아동 돌봄 및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호, 교육,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방과 후 아동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학, 재량 휴일 등으로 미등교하는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1년 말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기반으로 아동 친화도시 조성 안정화 및 상위 단계 인증을 위한 구성 요건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과 활용성을 위하여 신장 1동 공공 어린이 놀이터 개선 공사를 3월에 완료하였고 어린이 창의 체험관 건립 사업은 현재 건축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이 진행 중이며 공론화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보호대상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행복한 미래입니다. 아동 학대 발생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24시간 현장 출동 대응 체제를 갖춰 운영하고 응급조치 보호 등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요보호 아동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례 관리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체, 건강 등 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아동의 건강과 성장 발달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권 평생학습센터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행복한 배움, 가치 있는 성장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5060 신중년, 시민인문학대학,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등 권역별, 연령별,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 2개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총 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세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민 수요 반영 정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술과정과 취미과정 170개 과목을 연 3기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총 6,155명이 수강하였고 올해 1기 과정은 2,849명이 수강 완료, 2기 과정은 2,826명이 수강 중입니다. 연 3회 수강생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교육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구직 희망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동을 위해 종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762명이 구인 등록하고 구직 등록자 1930명 중 442명을 취업 연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용복지센터로 사무실을 이전 통합 운영하여 일자리 기관과의 연계 협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배다리 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고덕 중앙도서관은 부지 2만 평방미터, 연면적 8,500평방미터, 총 사업비 500억 원 규모로 3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은 영어 특화 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4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삭도서관은 최근 인구가 급증한 모산 영신지군에 조성 예정으로 어린이, 청소년 및 가족 친화 특화 도서관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 절차 추진 중이며 8월에 착수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지식과 영감의 허브 도서관 정보 서비스입니다. 도서관이 지역사회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고자 양질의 도서와 다양한 디지털 자원 콘텐츠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시민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 도서 읽기 사업 등 시민 요구를 반영하고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발굴하여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소통하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범시민 독서운동 책 읽는 문화 확산입니다. 범시민 독서운동 책 읽는 평택 사업은 가족, 청년 등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저자 강연, 책 축제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70명의 시민도서 선정단이 선정한 올해의 책 3권을 중심으로 31개 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개 동네 서점, 시민 단체들과 함께 책을 매개로 한 지식과 문화를 아우르는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소외 없는 포용적 독서 문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중시장, 신장동에 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꾸러미 1000세트를 배포하고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소외 없는 도서관 서비스를 누리고 다양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안중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도서관 기능 보강 및 공간 재배치입니다. 총 사업비 23억 원으로 안중 도서관 시설 개선과 노후된 방화벽 교체로 전산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관련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난 2월 국토교통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하여 8월 결과를 반영하고 9월에 설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도서관을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도서관 출판 플랫폼 사업입니다. 도서관이 지역 사료관으로서 지역사 구술 기록과 지역 문화 콘텐츠 생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시민 구술가 구술 기록가 양성, 웹툰 교육 사업, 구술 생애 책자, 출판 기념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작은 도서관을 통한 독서 연계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공립 작은 도서관에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과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4월 기준 누적 인원이 36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 작은 도서관의 순회 사서 등 특성화 사업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사립 작은 도서관과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생활 속에서 독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시민 맞춤형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시민의 삶과 지역 공동체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1인 가구 고령자를 방문하여 그림책 읽어주기 사업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시장 상인회, 독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단, 도서 저역 작곡과 도서기증, 정보 소외계층 아우르기 위한 사업을 중단 없이 펼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각 여성 보육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전년도 행사 지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행정감사 지적에 대한 부분에서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좀 이슈화됐던 게 그 어린이집에서 교직원 결혼 방안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적극적인 추진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처리 결과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저희 이제 보육교직원의 수급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타 시군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근데 상황은 저희 시랑 마찬가지로 보육교사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뭐 양성하는 그런 교육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그 지금 6개 시군이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이 다 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평생 사이버 대학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을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2급을 받고요. 보육교사 자격증. 그다음에 이제는 양성 과정은 3급인 경우고 또 학과 과정도 과목 수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곳도 한 60%밖에 모집 인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좀 다행히 이제 올 3월부터 이제는 어떻게 제도가 바뀌었냐면 기존의 보조교사랑 시간 연장 교사가 대체 교사로 겸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올 3월부터 보조교사나 연장 교사가 대체 교사로 활용이 될 수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체 교사 인건비도 올해 같은 경우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행을 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보조교사가 대체적으로 그걸 시행을 했는데 그 한 건수적으로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지금 기존에 한 170개소가 그렇게 있었는데 저는 이거 대체 교사로 활용하면서부터 지금 거의 200개소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이 바뀌면서 계속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세가. 네. 아무튼 그게 법이 좀 바뀌면서 그나마 그게 좀 숨통이 트인 것 같은데 그 외적으로도 그래도 아마 제 생각에는 만약에 대체 교사가 많이 부족할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우리 잔액을 한번 보니까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가정 맨 끝인데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해서 지금 12 잔액이 1억 1천만 원 정도 우리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인건비 지원은 상당히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억 1천씩 남은 이유가 좀 어디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해마다 이제는 이 아이 영아 수가 줄다 보니까 어린이집 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8개소가 폐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가 남게 되겠습니다. 아직도 좀 그 폐원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도 그에 따른 우리가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같이 연계성이 있습니다. 네. 연계성이 있어서 우리 또 그거하고 별도로 우리가 그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방안 검토로 한번 또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조치 사항으로 건의 사항으로 우리 장기 근속 수당 등 지원 방안 검토를 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진행이 좀 돼가고 있는 건가요? 하나도 저희가 이제 작년도 행감대 이렇게 민가정 원장님 장기 근속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선 사업 순위를 두다 보니까 신규 사업에 있어서 이제 안전 공제의 가입비에 그런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거 먼저 반영을 했고요.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한 6개 시군이 장기 근속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중이라면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충?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담당 팀과도 지금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타시군 사례도 조사하고 있고요. 처우 개선 중에 가장 큰 항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교사님들도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안과 꼭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 민간 어린이집이 우리 환경 개선 사업에서 항상 부족하다고 요구를 많이 하셔갖고 그 올해 증액을 해서 많이 좀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증액도 있었고 그다음에 증액 지원 방안도 많이 좀 했나요? 작년에 환경개선사업 14개소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접수를 받았는데 24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4개소가 이제 선정이 됐고요. 다행히도 저희 이제 12로 이렇게 해왔었는데 별도로 도비 사업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다음 추경 때 편성할 계획인데요. 도비로 또 신규 사업 2,8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한 어린이집들은 다 100%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사업비가 총 얼마라 그랬죠 아까? 사업비요? 예, 우리가 그 환경개선 사업비가 예. 이 개보수가 요즘 어느 정도 개보수가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좀 개보수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데는 한두 군데 해도 좀 부족할 예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는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실은 그냥 없으면 다음 연도에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넘기시나요? 아니, 어쨌든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비는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요. 현장 실사까지 다 거쳐서요. 그렇게 하고 또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까지 있어서 올해는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제 개보수라는 항목이 좀 있으니까 실은 우리가 개수 보수 비용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있지만 한도가 있는 건가요? 우리 개보수 500만 원 정도, 500만 원까지. 500만 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오, 네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요즘 어린이집도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뭐 다 지원만 하다 보면 뭐 평택시 예산이 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선정부터 잘 하셔서 좀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 도어벨 지원 사업 운영이 있잖아요. 이거 총 사업비가 우리가 1,400만 원인가요? 이거는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지 네. 관리비가. 그러면 실은 추진 실적에 보게 되면 매년 이건 도어벨 지원 사업이 매년 얼마씩 그럼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12 사업이에요. 12 사업이. 네, 100% 12 사업이고요. 어. 152가구에 설치를 해서 해마다 유지 관리비만 지금 저희가 세우고 그러니까 더 있습니다. 실은 이게 유지 관리 말고 신규로 더 한 대가 없냐는 말씀이에요. 더 확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설치는 152가구 했지만 뭐 발생 건수라든가 이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더 세우진 않았습니다. 그러게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대할 이유가 없는 거로 판단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 예, 더 확대한다는 그 필요성까지는 저희가 느끼지를 못해서 예, 추가적인 사업 확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그 공동 육아 나눔터 설치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이 좀 돼가고 있는지 좀 계획 어떤지 한번 듣고 싶네요. 지금 현재 공동 육아 나눔터는 저는 육아 나눔터에서는 육아 품맛이라든가 아동 교육에 필요한 그 정보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세계동에 하나, 고덕동에 2개 이렇게 해서 현재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4호점은 올해 이제는 소사발 지역에 늘찬 그 생활 SOC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4호점은 이제는 올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개원을 해요. 8월 중에. 그러게 8월 중이면 하반기긴 하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먼저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우리 그 시립 어린이집 그 선정위원회가 심사 기간이 변경됐다고 얘기가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과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했다고 알고 있고요. 이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정보가 공개가 되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인력풀을 한 20여 명 운영하고 있고요. 그 심사 당일날 위촉을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끝난 다음에 바로 회촉을 해체. 해서 네네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쭉 하다가 쉽게 말해서 그거는 명단이 공개되기 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정확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 스타트 선정 심의위원회가 갑자기 인원을 이렇게 위원회를 모집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대상 인원이 뭐 몇 명 정도 정해놓고 거기서 일부 이렇게 뽑아서 하는 건가요? 한 24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한 9명 범위 내에서 예 저희가 바로 즈음해 가지고 바로 저희가 예, 선정위원회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공정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때는 경쟁이 또 지금은 뭐 그렇지만 경쟁이 한번 붙으면 이 부분이 정말 민감한 상황으로 좀 돌아올 수 있는데 요건 또 실은 거의 한 반 이상이 저 위원회에 그러니까 선정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좀 한 24명에서 9명을 뽑는다라면 어느 정도 그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위원회가 몇 번 열렸죠? 올해 같은 경우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말씀하신 한 번 네, 했습니다. 수탁자, 올해는 예. 한 번 했어요. 네. 한 번요. 여기 위원장은 그러면 어떻게 누가 위원님 저희 복지국장님이십니다. 네. 복지국장님이요? 그럼 복지국장님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표 한 표가 있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심사에 참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드러나 있는 분이네.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리 평택시에 몇 개소가 있죠? 현재 기준으로 75개소가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일은 거의 없죠. 예, 아직 폐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개원은 지금 최근에 올해 상반기에 7개를 했고요. 하반기에 지금 5개소 할 예정입니다. 5개소 실은 우리 아동들이 많이 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약간의 좀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리 민간 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과 복지. 그렇지만 실은 공적 기관에서 국공립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순수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 교육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은 차별화 없이 지원은 정말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되다 보면 민간 어린이집이 너무 위축이 돼갖고 저 운영난에 너무나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분들이 예전에는 사립에 대한 호응도도 좋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시립, 공립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도 잘 국공립과 시립과 우리 민간이 한번 큰 틀에서 어느 협조라든지 아니면 서로의 뭐 총량제도 약간 있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은 혹시 가지고 계신 적 있으신가요? 네, 민간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들이 요구하는 또 보육 서비스의 만족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시립과 민간과 가정의 이제 조화로운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영유아 숫자가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줄고 있고 또 구도심의 경우에는 이제 입소 어린이가 좀 줄어드는 형편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그 공동주택에 이제 시립을 많이 설치하게 되는 또 그런 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검토를 잘 해서 또 잘 서로 같이 잘 운영해서 부모님들이 만족하는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민간 어린이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원화 모집도 상당히 어렵겠지만 우리 보육 교사님들이죠. 교사님도 수급하는 데도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국공립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할 테고 민간보다. 근데 우리가 신도시 같은 부분에도 어떻게 보면은 수급하는데 조금 편할 수 있지만 그런 자리에도 다 국공립이 메워진다고 하면 우리 민간 어린이집은 정말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정말 이런 이것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도 다양히 있거든요. 만약에 구도심에 신도시에 민간 어린이집이 폐쇄가 점점 이루어진다면 불가피하게 인근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없다면 그게 고스란히 우리 학부모들 또 학생들에게 피해를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좀 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거에 대한 방안은 문제점은 좀 알고 계시니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수 의원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그러세요? 아니 제가 혹시 질의하는 과정에 보충 질문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질의를 같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가정의 달 5월에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그런 거 다 비대면으로 한동안 하다가 올해 아마 대면으로 행사를 했죠. 어떠세요? 반응은 어떠셨어요?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비가 오는 이제 예보가 나는 바람에 저희 실내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근데 저기 날씨가 많이 협조해줘가지고 성황리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갔는데
아주 그냥 웃음꽃이 만발한 게 그 체육관 안에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서 실은 모처럼 우리 가정의 달 어린이날 이런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화예술 축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택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린이를 위한 행사들이 너무나 많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어린이날만 기념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하지 말고 어린이들이 뭐 창의적인 문제, 여러 체험 문제 같은 그런 행사를 좀 많이 기획해서 좀 행사를 많이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어야 그런 것도 하는데 예산 없이 계속 추진만 하라 그래서 일단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잘 집행을 해서 알찬 집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 창의 체험관에 대해서 질의를 또 알아볼 수가 없는데 우리 추진 현황과 추진 계획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25년도에 이제 창의 체험관을 완공을 하고 26년도에 그 오픈하는 걸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380억 정도 된다고 했죠. 네, 386억입니다. 그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없이 그냥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설계는 다 이미 완공이 용역은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도 예. 시공 중이지가 않기 때문에 설계 변경 관련해서는 이제 차후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창의 체험관은 공간이 좀 넓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동선이 겹치거나 뭔가 좀 학생들이 체험을 할 때 뭔가 좀 부대끼는 면 없이 동적인 문제가 좀 많이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잘 반영을 해서 우리 창의 체험관이 빨리 저도 빨리 체험관이 좀 들어서서 또 현장에도 좀 방문도 하고 싶고 아이들이 그 체험을 즐기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이제 지역구 얘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장일동 우리 공호 어린이 놀이터 개선공사가 있는데 다 공사 기간은 마무리 다 된 거죠? 네, 저기 작년에 사실은 작년에 완공을 할 계획을 작년에 이제 공사를 했는데 그 동절기 때문에 올 3월에 완공이 됐고요. 4월 달에 이제 개장식 하면서 예, 지금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 우리 바닥은 겨울철에 만약 눈이나 그런 거 왔을 때 좀 미끄럼이 많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약간 쿠션이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은 올해 처음 공사를 했으니까 겨울철 다가 오기 전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혹시 배수가 잘 안 된 부분은 그게 얼 수도 있고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공사만 했다고 끝난 거 아니라 그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안전에 대한 문제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전 조만간 현장에서 과장님하고 나가서 제가 보는 견해를 한번 현장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뭐 최고 이슈화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질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동 학대 우리 신고 건수가 한 해에 몇 명씩이나 되죠? 지금 저희 그 21년도하고 23년도 올 4월까지 해서 531건이 신고 건수입니다. 그 뭐 제가 또 따로 나중에 추가 질문할 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드리는 시간이 된다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센터 우리 네, 예. 프로그램 그 강사 채용에 대한 문제가 옛날부터 많이 제기했는데 그런 채용 방식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통 10월에서 11월 달에 했는데요. 네. 저 국제대학교 교수님하고 그 타시곤 평생학습센터장들에서 3위로 구성이 돼가지고 그 강사들을 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님들도 그 선발하는데 경쟁률이 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대충 한 몇 대 몇 정도 된다고 봐야 되죠, 실은. 그거는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강사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류하고 면접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먼저 예, 비율은 어때요? 면접 심사가 아무래도 좀 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이제 면접 정도가 더 좀 우회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게 뭐 당연히 서류 우리가 일반 회사에 요즘은 이제 일반 회사에 우리가 취직을 하더라도 예, 예. 뭐 서류 같은 거는 뭐 한 20% 보고 예. 나머지 면접에서 뭐 블라인드 면접을 해갖고 80% 채용을 하는 그런 기준인데 우리도 일반 사회에서 하는 그런 예. 면접 시스템이 있다면 배점이라든지 그런 거는 충분히 따라갈 만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은 면접 심사를 좀 강화하자는 거는 그만큼 질 높은 강사님들을 좀 초빙해서 예, 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니까 그런 기준에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 너무 빨리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 속도면 괜찮겠죠? 우리 제 지역구나지만 먼저 번에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우리 도서관인데 우리 팽성 도서관 이전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추진 사항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팽성도서관은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어떻게 돼요? 약 3,000제곱미터입니다. 예, 요즘 이거 그러면 3,000제곱미터면 적은 규모는 아니네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현재 뭐 비전 도서관이나 장당 도서관보다는 규모가 좀 더 큰 네, 규모입니다. 이거 그러게요. 이제 뭐 지하서부터 지상 3층인가 4층까지 올린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거기가 이제 한옥이 가미된 건축물이라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해서 2층 건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2층 건물로요? 예, 2층 건물로. 그러니까 뭐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 약간 변경이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3층 정도를 예상했고요. 이제 거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어린이집이나 예절관들이 단층 건물이다 보니까 도서관만 너무 이렇게 층고가 높아지는 부분은 조화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2층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존에 있던 그 도서관은 꽤 오래된 예, 건물인가? 94년도에 개관을 해서 지금 거의 30여 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배다리 도서관에 대한 큰 성공적인 모델이 있으니까 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무더위 쉼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무 보고도 받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먼저 번에 한 20개 업소랬는데 20개소 정도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거의 뭐 혹시 추가한 방안이 좀 가지고 네. 있습니까? 2022년에는 11개소였고요. 2023년도에 14개소로 늘었습니다. 네, 제가 근데 왜 20개소라고 얘기를 들었지? 그러다 보면 20개소도 가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20개소를 저희가 한 적은 없는데, 네, 한번 보통 이건 이제 왜냐면 네, 무더위 쉼터가 올해 여름 또 굉장히 좀 덥다고 하는데 또 실은 우리
전기료라든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가정에서라든지 어디서 이렇게 특이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또 1인 가구나 또 어르신들 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거기서 함께 책과 함께 또 쉬는 부분들도 너무나 좋으시고 그러니까 그 개소 방안에 대해서는 14개소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뭐 추경에 반영할 아니구나. 이게 추경이 지금 네, 추경. 끝났겠구나. 네. 끝났겠으면 내년이라도 네. 개소를 좀 확대해서 이 부분은 쉼터 공간은 좀 늘려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시원하고 네. 실은 거기서 뭔가 좀 기분도 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느낌. 그래 또 체크한 게 있다는 그런 느낌. 아주 너무나 좋은 공간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에게 일거양득이죠. 우리가 독서도 함양할 수도 있고 또 여름철에 그런 쉼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추진을 더 좀 확대해 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이상하게 복지국만 오면 뭐든지 확대해서 하라 확대해서 그러는데 저는 복지는 늘 얘기하지만 좀 지나친 관심과 배려가 복지에 어느 정도 좀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복지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나치다는 지나치게 제가 복지에 대해서 지원 요구를 한 거는 그만큼 이 시대에는 정말 복지가 중요한 만큼 복지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 삶이 얼마큼 좌우되냐가 딸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됐으면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추가적으로 또 제가 질문 드리는 거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있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